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성의 김순주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지원금이 제한되는 퇴직사유, 즉 감원 방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원금, 아마 많은 기업에서 이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받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고용지원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별로 각각 지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요건 중에 쉽게 놓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감원 방지 의무입니다. 지원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이 감원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금을 이미 받은 후라도 감원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지원금을 환수 처리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시간에는 감원 방지 의무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이런 감원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감원 방지 의무가 적용되는 지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원 방지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감원 방지 의무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인데요. 중요 포인트는 고용 조정, 이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기서 이직은 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감원 방지 의무를 두는 목적은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근로자를 이직시키고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막고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규칙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가 고용조정, 즉 감원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규칙 사유로 징계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조정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해서 퇴사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기일이 도래해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 또한 회사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조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퇴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상실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실신고 시에 상실 사유도 같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고한 상실 사유를 보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센터에서 고용조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상실 사유 중에 고용조정, 즉 감원 방지 의무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상실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실사유 부호가 있는데 이 부호 중에 이 23번, 이 23번 코드로 들어가는 상실사유는 모두 감원 방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코드의 내용이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의 불황, 즉 회사의 사정이겠죠. 이 회사의 사정으로 임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도 포함되고 공고사직, 그리고 계약 파기 모두 포함됩니다. 결국 계약 파기가 해고와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이건 고용조정으로 보고 감원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23번 코드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1번에서부터 쭉 보시면 1, 2, 3, 4 구체적인 사유가 8번까지 있습니다. 이 1번에서 8번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23번 상실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감원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6번 부호, 이 상실 사유 코드 중에 26번 부호가 있는데요. 이 26번 부호인 피보험자의 기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 파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26번 코드 중에 구체적인 사유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1번, 2번, 3번 중에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원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의 내용이 뭐냐면 기책 사유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책 사유가 징계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닙니다. 징계 해고 정도에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해서 이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감원 방지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기책 사유가 해고 사유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퇴직을 권고했다는 것은 이거는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했다고 판단해서 고용 조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고용지원금에는 이 대체인력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각 지원금별로 대략적인 소개와 감원방지 의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대체인력지원금부터 먼저 보시면요. 이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계속 고용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요건 외에도 고용조정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 후 1년까지 대체인력이 아닌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정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만입니다. 그리고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이 아닌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4년 7월 1일에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감원 방지 의무 기간은 채용 3개월 전인 2024년 4월 1일부터 그리고 채용 1년 후인 2025년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만약 대체인력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감원 방지 의무 기간도 24년 4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감원 방지 의무 기간에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그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기지급된 장려금도 환수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이 있는데 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부양에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그리고 섬 지역 거주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감원 방지 의무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부분 동일하고 한 가지 차이점은 감원 방지 대상이 지원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까지 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는데 이 장려금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이거나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하는 등 이렇게 취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감원 방지 의무 기간은 대체인력 지원금과 고용촉진 장려금이랑 동일하게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체인력 지원금과 고용촉진 장려금은 지원 대상자 채용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후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원방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지원 대상자 채용일 이후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감원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를 보면 취업 애로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이 되기 전의 고용 조정 시에는 다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지만 취업 애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고용 조정 시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도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 때 많이 활용했던 지원금인데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기업이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여 전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이 요건 자체가 고용 조정을 하지 않아야 수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고 고용 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 조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용지원금의 요건 중 하나인 감원방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장에 이제 주요 지원금별 감원방지 의무 비교표를 담아봤습니다. 이 비교표도 참고하셔서 우리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공고사직을 할 때 우리 회사가 수급 중인 고용지원금 아니면 앞으로 수급 예정인 고용지원금이 감원방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